자, 7번째 시간입니다. 자, 73페이지. 보호자의 삶에서 리더자의 삶으로 바꿔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보호자의 삶에서 리더자로 바꿔라. 보통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이제 보호자 역할 많이 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이제는 다음 세대는 보호자의 역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리더자가 필요하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더자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잠언 20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주는 사람은 리더자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걸 끌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가고 지가 하는 대로 지지해주고 그 뒷받침해주고 이거는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에 있는 걸 끌어내야 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뭔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면 되는 시대예요. 그때는 차분하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막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죠. 우리 인간상 앞으로 우리 그런 경제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그런 인간 개발 학자들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석학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히브리 대학의 그런 하라리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인재상. 그게 뭐냐? 우리 한국은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재산인데 이 재산을 활용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어떤 교육이 필요할 거냐? 3가지 이야기했었어요. 첫째는 창의력이다. 창의력. 스스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도. 옛날에는 믿어 그러면 알았어. 나 교회 열심히 나가서 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런데 스스로 생각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스스로의 생각 속에 신앙의 경험과 공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껍데기들 앉혀놓고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면은 딴 세계에 있고 조금 더 크면 다 떠나고 조금 더 크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도 역시 그런 내면의 세계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시스템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애들 하나하나를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네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너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너한테 신앙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도움이 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실성은 있는 거야. 네가 가진 신앙이 네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어.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파고들어서 교육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애들은 안에 내면은 딴 걸로 키워져 가고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엄마가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땐 교회가 재밌으니까 교회 오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지도력도 리더십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걸 끌어내주는 거예요. 끌어내주는 게 뭐예요? 질문만 잘 할 줄 알아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어떤 답이 나오죠. 자, 몇 시에 끝나면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이 어떻게 나오죠? 1시에요? 2시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그 시간에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라고 하면은 좀 더 이유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게. 네. 또 그 시간에 끝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1시간 더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하게 돼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에 있는 걸 끌어내. 안에는 모략이라는 거는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모략 그러면 나쁜 쪽에서는 이게 아주 나쁜 꾀지요. 근데
보통 지혜, 꾀 이런 거 안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들어있다고 이게 안에. 이거를 명철한 사람이 그걸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부모가 보호자만 되면 이걸 못 끌어내주고 리더자가 되면 이걸 끌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올바른 리더십은 뭐냐? 우선은 모범적 리더십이 있어요. 모범적 리더십.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앞에 가면서 따라와라 하는 거죠. 앞에 가면서 따라와라. 예수님의 리더십은 항상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해라가 아니고 나를 따라와라. 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자, 깐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애 데리고 와서 애가 설탕 너무 좋아하니까 얘한테 설탕은 나쁜 거야 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깐디가 15일 뒤에 보름 뒤에 다시 오세요 그랬어요. 아, 뭔데 여기서 그냥 한 말씀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15일 뒤에 해주겠다고. 그래서 15일 뒤에 다시 왔어요. 와서 이제 이 깐디가 아이한테 설탕은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그 말씀을 15일 전에 왔을 때 해주시지 왜 이제 하시냐고 그랬더니 깐디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설탕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설탕을 내가 먹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설탕을 먹지 마라 이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었고 15일 동안 나도 설탕을 이제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더십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앞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앞서 가면은 양은 특이한 게 뒤따라오면서 그 자리에 오면은 툭 뛰어요. 이게. 앞에 간 양이 툭 뛰면 나무 때문에 처음엔 뛰다가 나무 치워도 뒤에 오는 양은 그 자리에 오면 이렇게 뛰어서 넘습니다. 이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모델. 또 주변에 좋은 모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재능 개발의 리더십이에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사람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가 돼야 돼요? 명철한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안에 있는 거를 길어내는 거예요. 리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녀 속에 들어있는 재능을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심어주는 거는 이거는 코칭이 아니고 이거는 티칭이라고 합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정보가 들어가서 아이 속에 있는 걸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교육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게 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 네 미래하고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어? 라는 질문을 해줘야 그게 공부한 것들이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교육이 얘의 안에 있는 걸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 열심히 들었는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그 다음에 질문을 안 해줘.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오늘 공부한 건 어디에 사용하면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활용한다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물어봐줘야 안에 있는 것이 그게 교육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끌고 나와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들어가기만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보낼 줄 몰라.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항상 아이들이 공부 다 하고 돌아오거나 하고 나면은 오늘 배운 것이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항상 반복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라고 해서 몰라? 왜 모르는데? 너 졸다가 들었지? 뭐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얘가 그거를 왜 몰라요라고 할까?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도대체 얘가 어디다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코치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리더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잘못된 리더십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모델이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있는 자리에 같이 데리고 가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한잔 마시는 아주머니들. 옆에는
아이가 그걸 그대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부모는 게임에 매달리거나 TV에 집중하는 것. 아예 아이가 게임을 전공을 시키겠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게임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어설프게 하다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담배는 나쁜 거야. 그런데 부모가 담배를 피고 있다면 이거 역시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요즘에는 아이들의 성생활에 대한 문제도 어제 잠깐 이야기했죠. 벌써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 성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바르게 교육이 되고 일깨워 주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 속에서 다른 세계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요거는 이제 G7 프로그램 16권에서 다루는데 예수님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리더십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는 희망의 리더십, 답을 가지고 있고, 인간 중심의 리더십, 사람이 중요하고, 치유하는 리더십, 그 다음에 세워주는 리더십, 그리고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 창조적인 리더십, 가치 중심의 리더십, 뭘 얼마나 많이 얻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기관리의 리더십. 예수님 자기관리에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영적인 관리, 삶의 절제, 그리고 또 지식적인 발전, 이런 야기관리, 십자가 리더십, 열린 리더십, 영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위한 게 아니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훈련이야, 이게. 결국 아이가 이유지만 아이만을 위한다 그러면 너무 피곤해, 이게. 그럼 내 인생은 없어지고 맨날 뭐 아이를 위해서 뭐, 이거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가만 놓고 보면 나보고 변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쁘게 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자, 변해야 될 이유는 많죠. 자식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변해야 될 이유는 많은데, 변화의 노력을 하고 변화돼 가는 걸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해보면 결국 누가 행복하냐면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기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덕분에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좀 할 말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모 자신의 행복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명령 지시를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바꾸라. 우리 이제 이쪽에 있는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애들이 어리니까 질문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선은 그냥 막 우격다짐이 더 많이 나오죠, 이게. 근데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그래도 계속 못 알아들어도 질문을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 벌써 여기 이제 오신 집사님들은 애들이 벌써 5학년 여기는 크고 했으니까 많이 컸고, 이쪽은 더 기회가 많아요. 이쪽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애들이 다 이제 유치원,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막 이러니까 훨씬 더 기회가 많다고, 이게.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항상 부럽지. 어제도 내가 사진 첩을 보면서 요한이가 자기 태어날 때 사진이 있으면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아기 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사진첩이 나왔으니까 거기 보니까 뭐 다 젊어가지고 이제 우리 요한이 아기 안고 막 유아세례 받고, 그때 뭐 우리 그 성도들 보니까 또 다 그냥 다 젊고 다 그래.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우리 교회 안에 모험방이요. 거기에 이제 사진 찍은 거 올려놓은 거 보니까 우리 3040 사진들 다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그때가 지금 그때야,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야, 우리 이때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살 것 같아? 그랬더니 아마 지금처럼 똑같이 살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가 많아요. 뭔가 배우고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유가 많다고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게 원리야 이게. 이게 원리기 때문에 해라 마라 하면은 아이의 재능은 개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에 게 안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선택을 해도 일단은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선택을. 그 아이가 선택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가. 그걸 물어봐주고, 난 이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래.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근데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해 봤어? 라든지. 그래서 자꾸 생각을 펼쳐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가 되면은 가족회의를 하여튼 무조건 하라고 나는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가족회의. 가족회의를 무조건 해라. 중학생 쯤 되면 이미 가족회의 이런 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으면은 가족회의를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꼭 해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꼭 해라.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토론의 장, 대화의 장, 의견을 표현하는 장,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잘 안 하죠. 잘 안 하지? 네. 왜 안 하죠? 네. 우리 젊은 엄마들 왜 가족회의 안 하죠? 자, 골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못한다. 평상시에 야단만 치다가 회의 때 갑자기 전자하나질라니까 너무 이게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 다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돈도 투자해가지고 다 잘하는데 돈 안 들면서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말 안 해도 이때 이제 이런 게 습관이 되면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하나씩 생각해서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천이 됐으면 상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훈련도 이럴 때 이제 항상 의장을 아빠가 한다든지 엄마가 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하는, 다 돌아가면서 하고. 제가 유대인들의 랍비 집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잘 부러웠던 게 그런 것들이더라. 그런 거예요. 잘 부러웠던.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부모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부러웠더라고요. 부러운 부분들이. 거기서 많은 토론들 속에서 사실 아이들은 엄청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끝나고 너무 바빠요. 회사가 끝나도.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 일찍 끝내서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직장 끝나면 바로 집으로 일찍 옵니다. 와서 이제 대화가 돼. 토론이. 그럼 훈련이 대대로 이루어져 왔어.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일찍 끝나서 집에 보내놓으니까 설거지만 하고 아니면은 애 데리고 밖에 나가서 노는데 노는 방법을 모르네 이거. 애하고 만났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거. 30분 1시간 보내는 게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같이 돼야 돼요. 같이. 애들이 몇 학년이면 그 아이들하고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 건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재능을 끌어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가끔가다 여기 놀이터에 이제 운동하러 나가서 보면은 항상 애는 애대로 놀아. 그리고 엄마는 옆에 앉아서 이거 하고 있고 항상 대체적으로 그래. 대체적으로. 아빠는 아빠대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야, 다 놀았어? 그럼 이제 우리 배고프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 또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또 이거 하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집에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부모 교실이 왕성하게 이게 만들어지고 펼쳐져야 됩니다. 이게. 부모가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안 살아본 삶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만 알아. 말하는 법. 그러면 얘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아빠가 다 리바이벌 시킬 수가 있다고요, 이게. 질문을 쭉 통해서 재미있게 하면서도 흥미있게. 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아이가 다시 그걸 다 끌어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끌어낼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보태가지고 내보낼 수가 있다고. 자기 생각이 커져야 되니까. 근데 보통 대화하는 것도 보면 단답형이야.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차 안에서나 버스 타거나 뭐 전철 타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그런 데 가면은 아이하고 엄마나 아이하고 아빠가 대화 나누는 걸 항상 들어봐요, 이렇게. 대화가 몇 단계까지 가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은 보통 1단계에서 거의 끝나요. 아빠 이게 뭐야? 그건 이거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데 끝. 아니면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집에 가서 알려줄게. 끝. 또 뭐 더 크면 다 알게 돼 있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봐.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질문을 바꿔주면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가 묻는데 내가 이게 갑자기 뭔 말인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랬을 때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을 지가 이야기를 하게끔 해주면 지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더 발전시켜야 돼요. 좋은 대답이야. 알았어. 끝. 이러면 또 안 돼, 이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그래, 그 부분이 재밌어? 그 부분이 즐거워? 그 부분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면 얘가 가진 세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애들 뭐 창의력, 원력, 뭐 이거 뭐 특별하게 안 해도 그런 질문들만 꾸준히 해줘도 안에 있는 게 계속 살아나요, 이게. 그리고 애들이 물어볼 때 창의력을 살리고 싶으면 절대로 끊지 말고 계속해서 귀찮지만 엄마 이게 뭔데? 물이야. 물이 뭐야? 물? 그 H2O야. 아니면은 우리가 인터넷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네. 예, 물은 어떤 물들이 있을까? 뭐 색깔도 말할 수 있고 맛은 어떤 맛이 있을지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명령, 지시, 질문, 토론 방식으로 바꾸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가족 회의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대화가 계속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어렸을 때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되니까 이제 부모가 말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문제 생겨.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뭐라고 한마디 하면 툭 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공황장애가. 내가 아이한테 말 붙이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만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오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소통이 안 됐어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다가 나중에 어느 상황에서 소통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소통.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유대인은 30%, 한국계 학생은 1%.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질문은 실제로 한국 아이하고 히브리 아이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는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은 우리 한국 애가 훨씬 낫어요. 훨씬.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국엔 떨어졌어. 유대인은 붙었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네가 나보다 얘는 60등, 70등 하고 한국에는 20등, 30등 하던 애가 떨어져 버리고 얘는 합격을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버드 입학 논술 문제가 아버지랑 내가 식탁에서 토론했던 내용보다 더 쉽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한국의 아버지는 집에서도 토론을 못해. 네가 알아서 공부 다 해. 얼마나 지원해 줄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학원 보내주고 다 해줄 테니까. 이쪽 아버지는 토론을 해. 인생에 대해서. 하버드 같은 대학은 우리나라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걸 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야. 왜? 어디서 그걸 잘 해본 일이 없어. 단지 학교에서도 그런 논술 공부를 해도 우리나라식은 논술의 답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를 다 알려준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주제만 딱 던져놓고 이거 논해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논할 거예요, 이거. 평상시에 늘 해봤던 애들은 그걸 자유자재로 자기 생각을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도 딱 끝내버릴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립심을 기르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만약에 영재교실 우리 KDM 영재교실을 오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모 교실을 같이 해야 돼요. 아이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질문법을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거. 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법은 왜? 라는 질문을 끊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대답하지도 못하는 성인으로 자라요. 유대인 교육법 하브르타의 핵심은 아버지가 주도하는 질문과 토론이에요. 아이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사소한 질문과 대화들을 반복하는 동안 아이의 뇌는 놀라운 자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 속에는 생각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질문하고 토론하면 생각하는 기능이 움직여요.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 버리면은 생각하는 기능이 다 죽어요. 시키고 명령해서 말 잘 듣는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얼어붙은 분위기를 따뜻한 휴식 공간으로 바꿔라. 항상 싸우고 분쟁하는 환경, 자기 의견을 말했다간 야단맞는 환경, 아무리 잘해도 단점만 찾아내서 지적하고 호령하는 환경. 예, 이런 환경은 얼어붙은 땅과 같다.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나는 건 불가능하다. 반대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서로 용서와 용납이 있고 경청과 공감이 있는 현장. 칭찬과 지지, 격려, 실수를 지적받기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격려받는 환경은 따뜻한 봄날씨와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외투 벗기기. 아시죠? 자, 결국 추운 겨울날 햇빛과 바람이 신사에 외투 벗기기를 했는데 누가 벗겼어요? 햇빛이 벗겼어요.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벗는 거예요. 바람은 그냥 억지로 벗겨본다고 막 세게 불수록 더 그냥 꽉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창의력 하잖아요. 이거는 따뜻함 속에서 봄날에 따뜻한 양지 바른 쪽에 싹이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정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다. 항상 냉랭하고 긴장하고 항상 야단 맞고 이런 분위기다. 이거는 창의력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창의력 그래서 학원에 가가지고 창의력 공부하는 거 이거 가지고 창의력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산이에요. 그것조차도 짜여진 틀에 대한 공부일 뿐이야. 그것조차도. 그걸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아이가 속에서 생각의 창고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그건 어디서 열어져요? 따뜻한 환경에서 열어져요. 잘못했어도 야단 맞지 않고 이거 통해서 뭐 배웠어? 네가 이걸 통해서 느낀 건 뭐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가정은 긴장이 흐르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다. 그래서 따뜻한 환경, 우리 가정은 긴장이 막 흐르는 유격대 유격 훈련받는 분위기냐 아니면은 실수가 다 용납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곳이냐. 어떤 분위기죠? 따뜻한 분위기. 어느 정도 지수가 되죠? 1에서 10. 8 정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자, 또 다른 분들은 어떻죠? 이러다가 버릇 없어지면 어떻게 하게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버릇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버릇 없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따뜻하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됩니다.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지금 당장 끝장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차렷 짜세 해. 차렷 하려 해야 되는데 안 하냐니까. 그냥 성질나니까 옆에다가 몽둥이 갖다 놓고 차렷 왜 안 해 너.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두면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시간을 두면. 그러니까 꼭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자, 옆에 있는 이야기는 할 어반이라는 언어학자예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언어 교육을 시켰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들한테 학교 갔다 왔는데 또 단점만 지적하니까 아이가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아빠는 맨날 나한테서 단점만 본다고. 내가 잘하는 게 그렇게 없냐고.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아이에게서 단점만 보는 이런 단점에 보는 달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사고하고 그런 변화를 만든 이야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피드백. 이거 아주 중요해요. 피드백. 부부지간에도 피드백을 받아보는 부부와 그 다음에 전혀 이런 거 없이 사는 부부. 아이하고도 피드백. 이게 소통은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대화법 5가지에서 첫째는 경청, 둘째 공감, 셋째는 자기 말할 줄 알고, 네 번째는 뭐예요? 조화 이루는 거, 다섯 번째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익숙하던 삶의 스타일을 자기를 돌아보기에 익숙한 삶으로 바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못 봐. 우리 인간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해. 아들, 아빠가 고쳐야 할 부분이 뭔지 말해줄 수 있겠어? 여보, 내가 뭘 바꾸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듣고 싶은 말은 뭐고 듣기 싫은 말은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야? 이런 것들을 서로 받아보면은 훨씬 더 이게 소통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전혀 피드백 없이 왜 그래? 난 도대체 그 속을 모르겠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자, 8번째. 나타나는 현장을 보던 눈에서 감정을 보는 눈으로 바꿔라. 감정. 속에 있는 감정. 그래서 감정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적을 만들어내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아이의 행동 속에서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고 무기력에 빠져 있다. 그러면 얘가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마음이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 줘야 될 건지. 9번째, 실수와 문제를 책망하지 말고 이거를 교육과 놀이, 휴식의 기회로 삼아라. 이 밑에 몇 가지 예를 드러났는데 제가 자주 써놓습니다. 보면 어느 과학자가 우유를 어렸을 때 쏟았는데 우유를 먹다가 엎질렀는데 엄마가 야단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이런 교육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폰지를 가져다 주면서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놀아봐라. 이걸 짜면은 어떻게 되고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이 사람은 과학의 원리를 배우게 되죠. 그게 과학의 흥미를 배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학자로 성장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단을 맞아야 될 때 항상 아버지는 야단보다는 이 실수에서 네가 배운 것이 뭐냐.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항상 자기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이걸 통해서 배운 게 뭔가. 이걸 돌아보다 보니까 결국 그게 학자의 자세 아닙니까? 항상 연구하고 도대체 뭘 배워야 되나? 여기서 배운 게 뭐지? 더 나은 발전이 뭐가 있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학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엎질러진 우유에 미국 지도를 그려준 엄마 이야기예요. 우유를 엎질러니까 거기다가 미국의 지도를 그려준 엄마 이야기. 그러면 얘는 항상 성장해 나가면서 우유만 보면 그 생각이 날 거고 나중에 커서도 우유를 자기 자녀가 엎질르면 역시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줄 거고 문제가 생긴 것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물론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자기 감정 폭발을 많이 시키는 경우에요. 문제가 생기면은 감정 폭발을 많이 시켜버려요. 이거는 교육이 아니야. 실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다. 네, 젊은 날의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실수는 돈 주고 살 수 없다. 이거 실수는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억지로 실수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차적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걸 다루어주는 사람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게. 다루어주는 사람에 대한 경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에서 공익적인 삶의 자세로 바꾸라.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항상 이 아이들 교육할 때 이기주의적 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어요. 우리 애만 제일 중요하고 다른 애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거나 이런 거. 이게 지금 학교에서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냐면은 너무 아이들이 오냐오냐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안 세워주면은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SQ 교육을 할 때 제가 6가지를 SQ 교육의 중심부로 선택을 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나 아닌 우리. 나 아닌 우리. 그래서 우리에 대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아픔을 느끼게 되는지. 지금 애들 마음교실 지금 두 번째 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안 하는 엄마들이도 책이라도 갖다가 그거를 반드시 교육을 하세요. 그 두 번째 책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은 아이들의 감성 지능을 다루고 있어요. 네가 너 자신에게 항상 고마워할 때 네가 어떤 느낌을 얻을 수 있니? 네 다른 사람이 너한테 고맙다 그러면 이 감정이 어떻게 변해? 또 네가 딴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했을 때 너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지금 공부하는 것이 두 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아픔을 느끼는지에 대한 거를 이게 공부가 돼야 돼요. 이게 감성 재능은 하나는 자기 감정 컨트롤, 또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 컨트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많은 이야기는 감성 재능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은혜를 끼치게 해라, 서로 돌봐라, 약한 것을 담당을 해라. 전부 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 감성 재능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거의 다예요. 이게 SQ 아니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넘어졌는데 보통 우리는 딸이 놀다가 의자에 딱 부딪혀 넘어져요.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을 나타내죠? 우선 딸에게 거기서 막 야단치는 엄마도 있죠. 눈은 뒀다가 언제 쓰려고 그러냐고 하는 엄마도 있는데 이런 엄마는 이제 엄마 자격증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통 이제 잘하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기 아이에게 괜찮아? 어때? 그래놓고 의자한테 가가지고 뭐 떼찌를 하든지 발로 차든지 너 때문에 아무개가 이랬어 그래. 여기까지 하면은 좋은 엄마는 좋은 엄마인데 공익적 엄마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이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뭘로 봅니까 이게? 적으로 봐요. 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엄마는 아이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의자를 향해서 가서 의자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는 그걸 보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아이는 의자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의자와 자신을 고통을 분담하는 친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가 이제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돌한테 가더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이거래요. 이런 게 이론으로 됩니까 이거?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현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는 엄마가 있다면은 그 아이는 틀림없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보통 우리는 아이는 가서 위로하고 먼지 털어주고 그 다음에 가서 그냥 돌멩이 기다려봐. 우리 딸이 저렇게 아프게 한 돌멩이네. 가만 놔대. 망치 들고 가서 그냥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계속해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다 깨트려야 될 적이야 이게. 그게 나중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익적 이기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그런 구제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는 가정에 가서 자 가정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항상 또 설교해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삶에서 신앙의 인격이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가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와가지고 가정에 와서는 원래 습관대로 또 사는 이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이 교회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집에 가서 정말로 좋게 잘 대할 수 있죠. 그러면은 부모의 인격을 통해서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이 현장화되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12번째는 물질 중에서 가치 중심. 우리 부모들은 현실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살다 보면 항상 돈과 관계가 돼요. 돈. 그래서 월급이 얼마야? 또 뭐야?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그거를 습관화하기 시작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치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가치를 중심으로. 그래서 얼마를 벌 건데 이게 아니고 그게 올바른 일이야, 그게 틀린 일이야.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이게. 이게 안 되고 돈이 우선시 되면 나중에 가서 이게 이제 못된 짓을 해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래서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인생의 실패는 결국 다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도 할 줄 알고 자기가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자, 12가지. 첫째는 뭡니까? 12가지. 이 책은 책 수십 권을 요약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장 다 듣고 싹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하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자기 삶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필요해요. 자, 첫째는 부정한 것을 빼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바꾸라. 둘째는 자녀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라. 애들이 뭘 한다고, 애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19세기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21세기의 사람들을 자기 가치에 맞춰서 따라오라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방법을 바꿔라. 보호자냐, 리더자냐. 네. 보호자에서 리더자로 바꿔라. 그래서 리더자는 재능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명령, 지시를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얼어붙은 분위기를 휴식 공간으로 바꿔라. 예, 휴식 공간으로 바꿔야 돼요. 휴식 공간으로. 옛날에는 엄하게 길러서 도움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어저께인가도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아빠가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남의 문방구에 가서 뭐 훔쳐오고 이러니까 아빠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엄마는 아마 없는 것 같아. 아빠 혼자를 키웠는데 막 너무 많이 두들겨 팼어. 그래가지고서는 그리고 이제 그 아빠가 그 복지사를 항상 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복지사를 불렀는데 와서 보니까 애가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결국은 애를 분리시키기로 했어요. 애를. 아빠한테 못 맡기겠다 해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애를 이날까지 이렇게 혼자서 키워왔는데 내가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애를 띄워가려고 하느냐. 근데 애는 따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죠,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한 교육이 해당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한 교육이 되질 않아요. 진짜 엄한 교육을 하려면 아이한테 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신을 엄하게 관리하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 아이를 엄하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은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매들고 뭐라 그러면은 핸드폰 어디 있어? 전화해가지고
112, 119야, 112야. 우리 엄마가 지금 막 폭행하고 있어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이 그만큼 강화되어 있고,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수와 서로를 위한 질문, 피드백, 나타난 현장을 보던 눈에서 감춰진 감정을 보는 눈으로 실수와 문제보다는 교육과 놀이, 휴식의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공익적 삶의 자세, 부모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통 질서, 자동차 문화, 전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애들을 다 교육하는 현장들이에요. 집에서 실컷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자기 감정 컨트롤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고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앞에서 끼어드니까 그냥 막 욕이 바가지로 나오고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막 그래 버리면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휴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56분이니까 12시 6분에서 1시간 더하고 1시에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